혹시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누군가의 전생이 지금 우리의 인연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누군가에겐 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요. 전생과 현생을 넘나들면서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와 시파에서는 그간 감춰두었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그 리뷰와 함께 11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한 내피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정구, 그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 남자의 등장으로 한 여자가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바로 소미죠.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는 그토록 평화롭던 소미가 현생에서는 어마무시한 괴력을 휘두르며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천국은 결코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니구나. 이곳은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곳이구나 하는 걸요. 그런데 왜 소미가 그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과연 광정구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소미를 막아선 낙주는 정말 그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이영애라고 생각해요. 지상에서는 병실에 누운 그녀가 천국에서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그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은 전혀 없었죠. 반가움 대신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녀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슬픔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센터장이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전생에서 그들은 부부였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번 생의 부녀 관계가 전생에서의 사랑의 업보라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이영애가 전생의 해숙의 친엄마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네, 이 드라마 기억과 인연을 뒤섞으면서 관계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숙과 목수의 관계는 뭘까요? 진짜 엄마와 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의 오해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은호가 단순히 잃어버린 아이, 그 이상이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들이 정말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미가 떠올리는 기억 중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고요. 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끝내 누군가를 붙잡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던 장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 은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낙주는 왜 그 기억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소미의 기억 속 은호가 분명히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주는 단호하게 말하죠. 은호는 나와 해숙의 아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해숙은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자신은 아이가 없다고 부정을 하거든요. 그럼 낙주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그는 누군가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낙준의 과거를 정확히 모릅니다. 은호 데리고 떠나는 회상 장면,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 모든 기억이 과연 진짜일까요? 혹시 천국에 오기 전에 누군가의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닐까요? 정말 은호는 누구 아이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열쇠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극이 아니라 운명과 기억, 책임의 무게를 묻는 철학적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몸은 기억한다고 하죠. 몸이 기억하는 상처는 말보다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11의 예고편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뭘까? 아니, 어쩌면 과거의 기억 속 냇가겠죠. 그곳에서 낙주는 소미의 머리를 물속으로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소미는 두 눈을 뜬 채 버둥거리며 허우적대지만 낙주는 그 몸을 단단히 누른 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소미의 왜곡된 기억일까요? 그도 아니면 잊고 있었던 어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걸까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낙준이라는 인물의 모습과 정말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던 천사의 얼굴이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송이와 낙준 사이에 뭔가 감춰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 그 물가에서 은호와 관련된 비극이 있었다면요. 그래서 소미가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렸고 낙준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모두 거기에서 비롯된 거라면요.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로 해숙이 충격에 빠져 기억을 잃고 결국 5살 아이를 교회 앞에 두고 떠난 거라면,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라면, 이 장면은 드라마의 전체 플롯을 뒤흔들 결정적인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낙주는 누굴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송이였을까요? 은호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그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천국에서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처음엔 죽은 자들의 회복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기억을 잃은 해수, 기억을 찾아가는 소미, 기억을 짊어진 낙준,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잊혀진 아이 은호.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이란 얼마나 위험하고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기억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조차 누군가의 인생에선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은호의 진짜 엄마일까? 해숙? 아니면 소미? 그도 아니면 과거에 어딘가에 남겨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일까? 그리고 진짜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 낙준? 해숙? 아니면 모두? 11회에서는 이 인연들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호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뇌피셜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그 해답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